진행해 볼까요? 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환경에서 독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AI 및 시선 추적 기반 온라인 서점 서비스의 발표를 맡게 된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서점의 이용률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 대한출판협회가 2021년에 발간한 출판시장 통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서점의 2021년 매출액은 1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특정 서점의 온라인 부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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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점의 디지털 전환이 서점이 오프라인에 잠시만 죄송합니다. 서점의 서점이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서점 모델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용자의 사용자의 도서 구매 채널의 경우 오프라인은 감소했으나 웹과 모바일의 온라인 채널의 경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몰입감과 독서 경험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독자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책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만의 여유로운 공간과 특징을 통해 책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미리 보기 한계로 인하여 전반적인 몰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디지털 환경에서만 가능한 시선 추적 AI 이미지 생성을 활용해 오프라인과 유사한 몰입감과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데스크 리서치 및 사용자 조사입니다.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매 경험을 증식시키기 위한 현재 방안과 한계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희는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세 개의 온라인 서점에 대하여 메인 페이지와 미리 보기 페이지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메인 페이지에서 책 추천 방식은 획일하는 도서를 추천하고 있어 책을 직접 살펴보고 선택할 때 느끼는 몰입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 페이지의 경우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책의 스캔본은 글자 크기 조정이 불가능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페이지 수 제한으로 책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서점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장점을 활용하고자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서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첫 번째, 오프라인 서점에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서점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결과 사용자들은 오프라인 서점의 장점을 구매 이상의 몰입감과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온라인 서점에서도 경험하자 하는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제안입니다. 앞선 사례 분석과 조사를 통해 세 가지의 발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점은 책을 찾는 즐거움의 결여, 두 번째 발견점은 불편한 도서 환경, 세 번째 발견점은 미리 보기 페이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 파악이 어렵다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고자 무작위 배열을 통해 오프라인의 도서 발견 경험을 온라인에서 제공, 시선에 따른 글자 크기 및 투명도의 변화를 통해 온라인 독서 경험 개선, 미리 보기 페이지의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몰입도 향상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온라인 서점 사용자들이 책을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탐색 과정에서도 몰입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구매 단계로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전체 서비스 과정은 무작위 다이얼을 통한 도서 탐색, 시선 추적 및 AIG 생성을 통한 책 미리 보기, 시선 추적 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시선 추적 결과 및 추천 도서 확인, 최종적으로 도서 구매 단계로 연결시키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디자인 설명에 앞서 프로토타입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 보여지고 있는데, 아, 잠시만요. 그 화면을 바꿔야 돼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네. 먼저 카테고리와 무작위 다릅니다. 접속 시 도서 목록이 무작위로 배치되는 메인 페이지로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도서 목록이 무작위로 배치되는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많은 책들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오프라인 서점에서처럼 책의 크기와 형태를 다른 책들과 크기 차이로 간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내용에 몰입을 돕는 이미지 생성입니다. 책의 내용을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로 사용자가 전반적인 분위기와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 생성 버튼을 통해 이미지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고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리 보기 시 가독성을 고려한 텍스트 변화입니다. 현재 온라인 서점은 스캔본으로 제공되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는 시선에 따른 글자 크기 및 투명도의 변화를 통해 온라인 독서 경험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선 추적 데이터를 활용한 도서 추천입니다. 앞서 미리 보기에서 수집한 시선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관심을 보인 문장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와 비교 분석하여 비슷한 유형의 사용자가 만족했던 책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현 방법입니다. 먼저 시선 추적 구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선 추적 기술을 통해 독서 경험이 개선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웹계절 JS 시선 추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웹계절 JS는 웹 환경에서 일반적인 웹캠을 사용하여 웹 방문자의 시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론하는 시선 추적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웹계절 JS를 사용하여 저희는 시선 추적 구현 구조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변수 요소입니다. 텍스트의 투명도, 텍스트의 크기, 그리고 사용자의 시선 위치 이 세 가지를 변수 요소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변수 요소를 시선 위치의 좌표와 텍스트 위치를 조건 요소로 시선의 위치와 좌표가 텍스트 위치와 겹치는 경우 호버링 함수가 출력되어서 변수인 텍스트의 크기와 투명도의 값이 변동되도록 하였고 시선 위치의 좌표가 텍스트 위치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논 호버링 함수가 출력되어서 두 변수가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이미지에서는 시선이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아 변화가 없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시선이 텍스트에 머무르기에 시선이 머무른 문장의 텍스트의 크기는 증가하였고 그 외에 시선이 머물지 않는 문장의 텍스트의 투명도는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시선이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을 때를 조건문 S로 나머지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선이 모든 텍스트 위치에 전부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든 텍스트의 투명도와 크기를 각각 100% 1x로 변화가 없게 설정을 하였고 반대로 시선이 텍스트에 머무를 때는 조건문 if로 예로 시선이 텍스트 1에 위치한다면 텍스트 1의 크기만 1.1x 증가하고 나머지 텍스트들의 투명도는 50%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생성입니다. 사용자가 전반적인 분위기와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서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저희는 오픈AI API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롬프트 작성 구조는 참고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물 출력 형태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롬프트 작성 구조를 사용하였고, 이미지 생성 버튼을 통해 결과물 출력 형태가 바뀌는 형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 내용의 경우 웹사이트의 책 속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 소개글을 참고하였고, 결과물 출력 형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른쪽 이미지에서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은 결과물 출력 형태가 바뀌어서 프롬프트 내용이 작성이 되고, 이를 이미지 생성으로 출력하는 형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결과물 출력 형태 세 가지 형태입니다. 2D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간단히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평면적이고 단순한 표현 방식, 3D 일러스트에는 독특한 분위기나 배경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입체적인 표현 방식, 실제처럼은 사실감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사실적인 표현 방식을 보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평가입니다. 온라인 도서 매장을 이용해 본 사람 4명을 대상으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체험하게 한 후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메인 페이지의 무작위 배치가 새로운 도서 발견에 도움이 되었는지, 두 번째, 미리 보기 페이지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몰입감을 높였는지, 세 번째, 시선 추적 기능이 가독성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무작위 배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책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이전에 봤던 책을 찾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리 보기 페이지의 이미지 생성 기능의 경우에는 감성적인 소설 등의 책에서 몰입감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의견에 반대하여 상상력과 독서의 재미를 저하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선 추적 기능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독성을 개선에 집중력이 떨어진 독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환경에 따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디지털 전화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에서 경험 가능한 독서 몰입감과 탐색의 즐거움을 온라인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만의 기술적 이점을 활용해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AI 이미지 생성, 시선 추적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독성이 높고 몰입감 있는 일관된 독서 경험을 온라인 서점에서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제한된 기능이 다양한 도서 분야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과 만족도를 평가해 본다면 체계적인 온라인 서점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레이더 센서 기반 1인 가구 생활 모니터링 시스템 라이프로그의 발표자 민지원입니다. 네,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음, 재택근무의 확산은 개인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2022년 기준 재택근무 근로자 수는 약 96만 명으로 2019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와 생활 공간의 경계를 모호해지게 하여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특히 1인 가구는 청결한 주거 환경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 면에서 이상적인 독립생활과는 다른 괴리감을 느끼곤 했는데요. 이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스스로를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성 문제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에 이 또한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나 건강관리 앱 등 여러 디지털 솔루션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이 시스템들은 사용자 입력에 의존하거나 제한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했습니다. 또한 카메라 기반 모니터링은 정교한 행동 분석이 가능하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안전이 중요한 주거 공간 등 광범위한 도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정확한 생활 패턴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내 건강한 생활과 심리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저희는 주거내 일상 경험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1인 가구인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싱킹 교육 도구인 피지컬 모델링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피지컬 모델링은 사진과 같이 응답자가 자신의 주거 환경과 생활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며 문제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작업 공간과 수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자주 눕는 경향으로 신체 건강상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주 변동되는 일정으로 집안일 주기 관리가 어려우며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자신이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해당 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생활이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로 인한 불규칙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혼자 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으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사용자가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사이트와 집안일 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효율성과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요구하며 안정된 하루 행태를 원한다는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전한 일상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필요로 하는 1인 가구를 위해 레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한 비접촉 방식의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시스템인 라이프로그를 제안합니다. 라이프로그는 사용자의 동작과 상태를 24시간 동안 사생활 침해가 전혀 없는 레이더로 사용자를 감지합니다. 특히 레이더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감지를 할 수 있기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 신속히 119에 보고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생활 관리와 주거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시간 관리와 생활 패턴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가 더 효율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 사회의 개인들이 기록된 자신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적의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 라이프로그의 서비스 특징은 공간 내 사용자 행동 데이터의 수집과 모니터링입니다. 사용자가 레이더를 주거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면 주거 환경에 맞춰 모니터링 영역인 집, 현관문, 화장실 영역을 순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구역의 가장자리를 걸으면 레이더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 후 자동으로 모니터링 영역을 측정합니다. 이후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 주거 환경에 맞는 가구를 드래그하여 쉽게 세팅을 하면 자신의 주거 환경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이더는 설정된 모니터링 영역 내에서 사용자의 앉기, 눕기, 서있기, 낙상 총 4가지 동작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용자에게 활동을 유도하는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지 외부에서의 낯선 사람의 움직임까지 파악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상 징후나 낙상이 감지될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감지의 전, 후 동선을 추적하여 119 신고 여부를 판단해 신속한 응급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분석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하루 동안 각 가구 영역에서 머문 시간을 기반으로 히트맵을 생성하고 각 동작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시각화했습니다. 가장 오래 유지한 동작에 대한 데이터는 그래프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주요 행동을 알 수 있고, 오른쪽과 같이 각 가구 영역을 클릭하면 해당 영역에서의 세부 행동을 알 수 있어 자신의 생활 패턴의 개선점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목표 루틴 설정을 통한 생활 패턴 개선 유도입니다. 사용자가 일주일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목표 카테고리와 시간 및 장소 선택을 통한 목표 설정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루틴이 추가되면 레이더는 사용자가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추적합니다. 이때 각 목표별 진행 가능 장소는 앞선 가구 설정값에 기반해 방, 화장실 등 지역은 사각형으로 표시되고 싱크대 등 가구는 원으로 표시됩니다. 네, 이렇게 추가된 목표에 대한 분석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연간, 월간, 일간 목표 달성률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진행 상황을 그래프와 도형, 색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수많은 목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안정화하고 균형 잡힌 일주일 루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 특징은 시간 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일상에서 놓치긴 쉬운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표를 완료할 경우 도형이 화면에서 제거되고 이렇게 목표가 미달성된 경우에는 시계바늘의 움직임에 의해 도형이 밀리게 하여 미완료된 목표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립니다. 만약 미뤄진 목표가 있을 경우에는 타임어택 모드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내 신속하게 미뤄진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구상했습니다. 네, 저희는 제한된 디자인에 따라 서비스의 주요 기능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형식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레티나 4SN 레이더 센서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는 앉기, 눕기, 서있기, 낙상 총 4가지 동작으로 분류되며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됩니다. 수신된 데이터는 SSE 웹서버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실시간 대상의 좌표 및 상태 정보를 웹페이지에 표시하였고 언제든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작 로그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제작된 프로토타입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생활 패턴에서 어려움을 겪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1인 가구 2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와 작업 공간, 수면 공간, TV 시청 공간, 주방 공간으로 구성된 재현된 주거 공간에서 각 1시간씩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2명은 기존 주로 앉아있기에 자세 악화의 우려와 낮은 집중력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지방 관리 계획으로 생활 패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참가자들의 실제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여기 화면에 실시간 움직이는 모니터링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네, 테스트 결과 두 참가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참가자는 노란색 부분, 즉, 주로 오랜 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관찰된 반면, 두 번째 참가자는 자주 위치를 변경하며 보다 활동적인 행동 패턴과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후 사용성 평가를 위한 사후 인터뷰 과정을 통해 총 3가지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활 패턴의 개선 효과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앞선 개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 패턴과 유사한지 물어봤을 때, 참가자 모두 그렇다고 응답하며 이들은 분석을 통해 자신의 생활 패턴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특히 신체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공간을 오가는 경우에는 집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신체적 문제에 특히 취약한 1인 가구의 문제점이 생활 패턴 분석을 통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기능의 부족입니다. 단순히 서거나 앉아있는 상태만으로는 충분한 생활 패턴 분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영역 내에서 자신만의 세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세부 자세의 구분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패턴 분석 결과를 파악하며 자신의 행동을 재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데 강한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석 시각화 방식의 필요성입니다. 참가자들은 주거 환경 내 공간 구분을 시각화한 것에 대한 이해의 만족을 표했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사용자에게도 무리 없이 사용한 시스템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면의 시각화 방식이 사용자에게 높은 접근성과
사용성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을 동적으로 만들어 흥미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즉, 저희는 생활 패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자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한된 시스템은 목표 설정 후에 주거 공간 내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된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 패턴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생활 패턴 솔루션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건강 생활, 시간 관리 총 세 가지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중심을 두며 이를 통한 사용자가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효과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는데, 특히 세부 동작 감지가 가능해지면 더욱 상세한 패턴 분석이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 또한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한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 등 1인 가구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평가 방식에 있어 실제 주거 환경에서 장기적인 실험을 통한 생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어 향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사용자에게 더 나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가 스스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독립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선 추적을 통한 난독증 추적 및 훈련 서비스 개발을 발표할 발표자 이미지입니다. 발표는 이러한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앞서 난독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독증이란 듣고 말하는 데는 별 다른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소아 혹은 성인이 단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거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증세로서 학습장애의 일종입니다. 종류는 시각적 난독증, 청각적 난독증, 운동 난독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난독증은 시각적, 청각적 난독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난독증의 종류 중 시각적, 청각적 난독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난독 학생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12명에서 2023년 958명으로 약 8.5배 늘었으나 그에 비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난독증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높은 금액의 사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난독증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장기간 필요하지만 개인이 이를 해결하기에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난독증 훈련 서비스가 필요하며 난독증 아동들은 난독증 맞춤형 학습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가정에서도 간단히 난독증 추정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난독증 환자들의 치료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총 10일이며 조사 인원은 14명입니다. 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난독증 아동들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명확한 응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치료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폼을 게시하여 진행했습니다. 질문 유형은 사용자 정보 파악, 치료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 수요 및 효과성 파악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목적은 타겟 아동들의 연령대를 분명히 하고 난독증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사용자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보 파악입니다. 네, 주로 4살에서 11살 사이에 난독증 증상을 보였으며 6에서 7세 사이 증상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는 2에서 6세이나 그 이후에 난독증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아동이 글씨를 잘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해도 시일을 두고 기다리며 문제 해결을 미루어 문제를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한윤옥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난독증은 영유아기부터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와 언어 발달 시기를 고려하여 4에서 9세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치료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학습에 관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책을 읽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집중력 시간이 대부분 30분 미만으로 짧은 시간이며 시청각적인 요소가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흥미로운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수요 및 효과성 파악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난독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앱 서비스가 없으며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 치료실만 믿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전문 기관의 비싼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감, 또 난독증 아동을 위한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난독증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조사 결과를 통해 세 가지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타겟 연령층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는 4에서 9세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획, 두 번째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단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콘텐츠 제공,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난독증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읽어나가는 여정 아이도담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아이도담은 지속적으로 아이를 관리하고 집에서도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보호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보호자 영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페이지와 난독증 아동이 난독증 추정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난독증 아동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난독증 추정은 읽기 검사와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선 추적기가 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난독증을 추정해 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생까지의 언어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언어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언어 검사인 한국판 핵심 언어 임상평가 지문을 활용하여 읽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며 읽기 집중도와 지문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여 도약, 고정, 회귀 횟수를 분석하고 이를 평균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난독증인지를 추정해주는 검사 결과 분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호자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아동의 시선을 분석한 시계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구운동입니다. 안구운동 게임은 시각운동적 접근, 인지기능적 접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각운동적 접근은 주기적인 안구운동 강화 훈련을 하면 독서 능력이 향상된다는 자팔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읽기 효율성을 높이고 문해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각운동적 게임에는 돌고래의 모험, 토끼를 잡아라, 동물 찾기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적 접근은 읽기 과정에서 여러 인지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인지 기능은 문해력의 기반이 되며 이를 향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적 게임에는 글자 기억하기, 과일색 맞추기, 물고기 사냥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보호자 페이지에서 안구운동 게임에 관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별 참여 횟수, 난독증 검사 결과, 컨텐츠와 날짜별 진척도를 나타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 한 문장 쓰기 컨텐츠입니다. 이는 실제 난독증 아동에게 사용되는 치료 컨텐츠인 생활 문장 활동을 재해석하여 서비스에 반영한 것인데, 문장을 어절과 음절 단위로 나눠서 배치함으로써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여 문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주는 문장을 듣고 아래에 받아 적습니다. 두 번째는 어절과
어절로 나뉜 카드를 움직여 문장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은 음절로 나뉜 카드들을 움직여 문장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와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스토리 학습입니다. 단계에 맞춰 동화책을 읽을 수 있으며 총 3개의 레이아웃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선을 추적하여 사용자가 응시하고 있는 곳을 활성화하고 소리를 재생하여 읽어줍니다. 일반형은 하나의 글자만 제시되면 쉽게 판독할 수 있지만 다른 글자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판독이 어려워지는 시각 과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했습니다. 글자 사이 간격을 넓혀 시각 자극에 변화를 주어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성준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넓은 간격으로 글을 읽기 쉽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지그재그형 또한 시각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한 레이아웃으로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가 눈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만화형에서 만화는 칸이라는 공간들의 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텍스트의 읽기 순서 Z패스를 따라가도록 하는 활자 문예보다 초매개적인 매체라는 여미주 시정권의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각 칸을 응시하면 응시한 부분이 활성화되며 오디오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성 평가입니다. 총 5일 진행했으며 난독증 아동 보호자 34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위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설문을 진행했으며 커뮤니티에 설명 영상을 올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직접 사용한 후 받는 피드백이 아니기에 효용성보다는 가능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은 하루 한 문장 쓰기로 학습에 부담 없이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활동으로는 난독증 추정이 있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전문적인 분야가 디지털 서비스만으로 추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전시에서 3명의 아이들에게 시연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흥미를 보였으나 진행할수록 집중력을 잃어갔고 시선 추적이 잘 안 되자 몸이나 머리를 움직이며 아이 트래커 보정이 흐트러짐에 따라 컨텐츠의 진행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연하는 영상입니다. 안구운동 게임 중 돌고래의 모험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돌고래를 움직여 폭탄을 피하고 별을 먹어 게이지를 채우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아이도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난독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난독증 아동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에 흥미를 이끌어 지속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 난독증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연구로 난독증 훈련 콘텐츠의 전문성이 높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효과적인지 확인하면서 실제 치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